네, 23-5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열거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것도 바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천천히 공부를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구조체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구조체 하면 struct라는 키워드가 떠오르죠. 자, 그 다음에 공용체다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유니온입니다. 자, 그럼 열거형이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이제 무엇이 돼야 되냐면 enum이 되어야 됩니다. enum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enumeration이라고 그냥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struct를 이용해서 구조체를 정의하죠. 유니온을 이용해서 구조체를 정의합니다. 공용체를 정의합니다. enumeration, enum을 이용해서 열거형을 정의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구조체 struct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자료형의 이름, 새로운 이름의 자료형을 만들죠. 예, 유니온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이름의 자료형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자료형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도 자료형을 정의할 수 있고 얘도 자료형을 정의할 수 있어요. 자료형을 정의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형을 정의해서 변수를 선언하겠다라는 것이죠. 공용체도 대상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거형 자료형이 정의가 되면 그걸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료형을 정의하고 그 자료형을 대상으로 해서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구조체나 공용체나 열거형이 다 동일합니다. 근데 성격은 완전 딴판이에요. 사실 구조체와 공용체는 그나마 조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거형은 정말 달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조체, 공용체를 비교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혀 새롭게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그 정의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struct 키워드 쓰고서는 자료형의 이름을 써 주었듯이 자, enum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형의 이름을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것을 자료형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구성하는 것을 갖다가 중괄호 안에 넣어줍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구조체 정의하는 방법이나 공용체 정의하는 방법이나 그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struct, union 대신해서 enum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자료형의 이름이 오고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다가 필요한 거를 넣어준다라는 사실은 사실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서 여러분들 확정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syllable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자료형이 정의가 되면 이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닐까라고 예측이 이제 갈 겁니다. enum 그 다음에 syllable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체, 공용체, 열거형 다 변수 선언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생략하려면 또 뭐 써주면 될까요? 그렇죠. typedef 선언 추가해주면 됩니다. typedef 선언을 추가해주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문법적으로는 좀 많이 익숙할 겁니다. 열거형은요. 자, 그래서 typedef 선언이 추가된 정의는 우리가 이제 다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볼 거고요. 일단 열거형, 예를 들어서 syllable이라는 이름의 자료형을 정의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llable이라는 이름의 열거형 자료형이 정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걸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그걸 가리켜 이제 우리가 syllable형 변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syllable형 변수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열거형 syllable이라는 이름의 자료형을 정의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냐면 데이터를 모은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용체는 묶는다,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좀 강했죠. 열거형은요. 내가 변수에 저장할 값들을 갖다가 지정하겠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안에다가 자, 내가 syllable이라는 이름의 자료형을 정의했어. 그러면 syllable이라는 이름의 자료형을 대상으로 해서 변수를 선언했을 때 그 변수에 저장할 값들을 내가 여기다가 명시하겠다. 이것이 바로 열거형의 정의입니다. 좀 독특하죠.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int형 변수다라고 하면은 저장할 수 있는 값이 정수다. 아니면은 실수다. 정수라고 하면은 양의 정수다. 양의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폭을 갖다가 지정을 해줬지, 그 값을 일일이 지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요. 나는, syllable형 변수에는 1, 3, 5,
7, 9, 10을 저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할 값을 일일이 명시하는 것이 바로 열거형입니다. 어렵진 않죠. 좀 독특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열거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문법적인 특성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거형의 정의 예를 보도록 하죠. 자, 정의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실라블이라는 이름의 열거형 이뉴머레이션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실라블형 변수가 선언이 되었을 때 그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종류가 여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형이에요, 사실은. 저장할 값을 열거하겠다. 그래서 열거형입니다. 뭐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우 단순합니다. 사실 언어라는 건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면 저장할 수 있는 값을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도를 저장할 수 있고요. 레를 저장할 수 있고 미를 저장할 수 있고 파를 저장할 수 있고 소, 라, 시를 저장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도레미파 솔라 시입니다. 이것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도가 값이 아니잖아요. 도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값인지를 갖다가 대입변산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는 사실 1입니다. 자, 레는 2입니다. 미는 3, 4, 5, 6, 7. 결과적으로요. 실라블이라는 변수에는 1, 2, 3, 4, 5, 6, 7이라는 값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지금 제안을 해가지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정의하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2, 3, 4, 5, 6, 7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얘네들이 사실은 이제 상수가 되는 거거든요. 도는 1을 의미하는 상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거형을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시에 상수가 여러 개, 다수의 상수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도라는 이름이 이제 실제로 상수로서 통용이 돼요.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레, 미, 파, 솔라, 시가 실제로 상수가 되는 거예요. 각각은 1, 2, 3, 4, 5, 6, 7을 의미하는 상수가 되는 건데 물론 이 값은 여러분들이 달리 지정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값들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레미파 솔라 시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그가 실라블이라는 변수다. 실라블형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것이 훨씬 더 보편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료형, 이뉴머레이션형 자료형 실라블을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불어서 지금 몇 개의 상수가 정의가 된 거냐면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총 7개의 상수가 정의가 됐는데 이러한 상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거형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거형 상수가 항상 열거형을 정의할 경우에는 열거형 상수가 이렇듯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는 너무 간단합니다. 간단하고요.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변수 선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제가 조금 한번 그냥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변수 선언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이뉴머레이션형 자, 실라블 변수 톤을 선언을 합니다. 그럼 톤에다가 내가 값을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를 저장하고 싶으면 여기다 도 써주면 됩니다. 도 그냥 쓸 수 있냐고요?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얘네들은 이제 상수로 간주가 된다고요. 이 안에서 마치 우리가 중괄호가 딱 쓰여져 있으니까 이 안에서밖에 쓸 수 없는 상수처럼 느낌을 솔직히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중괄호는 묶어 놓은 것이지 이 안에서밖에 의미를 지니지 않는 상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이후부터 도레미파솔라시는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상수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외의 영역,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 내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메인 함수 내에서 변수 선언한 다음에 이 변수에다가 도를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저장되는 값은 얼마라고요? 자, 1이 되는 것이죠. 예, 매우 단순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열거형이에요. 자, 그럼 열거형과 관련된 예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 얘가 제일 먼저 정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러한 그 실라블형 이뉴머레이션, 그러니까 열거형, 열거 자료형이죠. 이게 참 표현하기가 좀 그러네요. 자, 이뉴머레이션형 자료형 실라블이 지금 정의가 된 겁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타입데프 선언이 추가가 됐죠. 열거형 정의의 타입데프 선언이 추가가 되어서 자, 이제는 변수를 선언할 때 enum 실라블 쓰지 않고 그냥 실라블을 써도 되도록 타입데프 타입데프 선언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너무 익숙하죠? 우리 그 타입데프 선언을 추가하는 방식이 구조체나 공용체나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어서 지금 보면은 사운드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었는데요. 이 안에서 보면은 지금 도, 레, 미, 파, 솔, 라, 시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 이유는 얘네들이 상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실라블형 변수 하나 선언을 한 다음에 자, 반복문을 구성을 하고 있죠. 자, to는 도부터 시작해서 c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그 값을 1씩 증가시켜 가면서 사운드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 값을 인자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전달되는 값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도레미파솔라 시가 전달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반복문이 구성되었으니까 실제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도가 얼마예요? 1이죠. 자, 그 다음에 C는 얼마냐면 7입니다. 따라서 1부터 7까지 값이 1씩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1씩 증가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도가 전달되고 그 다음에 레가 전달되고 미, 파, 솔, 라, 시가 전달된다는 거죠. 즉 도레미, 파, 솔, 라, 시가 전달된다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는 1, 2, 3, 4, 5, 6, 7이 전달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셔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케이스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문장이 출력되는 형태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사실 열거형 얘네들은 정수입니다. 그냥 상수도 아니고요. 정수형 상수죠. 따라서 정수가 와야 되는 위치에는 어디든 사실 위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위치의 케이스 레이블에는 정수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3.14 못 쓰잖아요. 1, 2, 3, 4, 5, 6, 7, 8, 90은 쓸 수 있어도 이렇듯 정수가 와야 되는 위치에는 얼마든지 얘네들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거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제도 봤으니까 별것 아니네라는 느낌은 받으셨을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